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저희 뉴스카페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 자치구 각 자치단체장들을 모셔서 각 부의 특성과 그리고 구정 철학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 4선이시죠.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연륜이 있으시고 또 맹주라고도 할 수 있는 동대문구청 류덕열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년 전에 제가 직접 그 청장실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 청장님 조남을 제대로 발음했나요? 유덕열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예. 보통 유덕열인데 어떤 분들은 유덕열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군요. 예. 유덕열 구청장 감사합니다. 지금 4선이시고 서울시의 지방자치 산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4선, 지금 5선을 지금 4선이시고 민선 5기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동안 어떻게 하셨고 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구정을 하고 계십니까? 전국에 226명의 자치단체장 중에서 지금 4선을 하고 있는 분이 한 5, 6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에는 3분이 있고요. 저도 이제 4선을 했는데 동대문 구민들께서 아마 더 잘하라고 그런 의미로 아마 저를 선정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 일관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구정을 잘 마지막까지 이끌어서 유정의 미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대문구 하면은 역시 청량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분당선이 청량역으로 연장이 됐고 지금 이 청량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도 구정을 맡고 계신 동안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청량리가 이제 동대문의 중심이기도 하고 서울 동북부의 교통의 관문이기도 하죠. 근데 청량리 역 주변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혐오 시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은 사실은 한 20년 전에 처음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공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에는 이제 거기가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 588 일대의 주상복합 빌딩이 한 62층짜리 건물이 65층짜리 건물이 한 4동 정도 들어서게 되고 또 42층 호텔이 하나 들어서게 되고요. 또 그 바로 옆에 동부청과 자리에 또 59층짜리의 주상복합이 또 4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분양을 했고요. 이쪽에 아직 그 청량사구용 분양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일대가 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량리역은 현재 이제 경춘선 또 강릉 가는 경강선 그다음에 또 강남으로 가는 이런 전철역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광역철도망 BTX, GTX B노선과 C노선이 청량리역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북순환선이라고 하는 청량리 목동 또 이런 그 지하철이 또 들어서게 되고 또 청량리역에서 면목선이 또 출발하게 돼서 이게 완전히 그 일대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아주 기대되는 그러한 동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량리가 잠깐 그 지하철이 그 춘천까지 이어지면서 잠깐 상권이 좀 죽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서울 교통의 심장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면서 또 문화와 또 상권의 또 새로운 중심지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설명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제 한 중심권이 있고 이제 4대 또 권역으로 이제 부도심권이 있는데 그 청량리도 한 중심을 이루어서 이렇게는 서울이 균형 있게 발전돼가는 한 축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또 상권과 문화 또 이렇게 이런 그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물론 청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이 일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청량리 역을 과거에는 좀
많이 좀 이용을 했었고 요즘 또 자주 찾고 있습니다만 그러신가요? 예,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동대문구는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또 상당히 좀 발달이 되어 있지요. 예. 최근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붐이 좀 일어나는 것 같으면서 예.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시설이 좀 노후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들이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고 또 대형 마켓에 밀려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도 전통시장이 한 19군데 정도 있습니다. 19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 5개 정도는 상당히 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고 한 12, 3개 정도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30년, 40년, 오래된 데는 한 50년 정도 된 시설들이어서 상당히 좀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현대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기는 쉽지는 않고요. 현재 시설들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하나 시설을 개선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차장 시설들을 이제 조금씩 해 왔는데 대형 단위로는 못해서 이번에 이제 대형 단위로 또 주차장 시설을 개선해 가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하고 그다음에 동선과 동선을 연결을 해서 시장 그 쇼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들을 지금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한 7개년 정도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쭉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쯤 대략 한 반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중앙정부 중기청이라든지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설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지나면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또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도 계시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시설 노후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이 말씀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안전 문제란 말이죠. 특히 이제 화재.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청량리 종합시장 화재 감지 시설 이 구축을 이제 완료를 하셔서 상당히 좀 모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전통시장이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전소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대구 서문시장이니 또 인천 뭐 소래포구니 또 여수니 이런 데가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그동안에 한 3차례 정도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초기에 많이 진화가 바로바로 진화가 되었고 또 초기에 진화가 안 된 데는 저희가 시설을 해 가면서 주로 이제 불연제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전통 시장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다 갖춰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이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구청장으로도 불리실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있으면서 창업 문제와 또 함께 되면서 전통시장에서 꿈을 펼치는 그런 청년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시장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또 청년들의 요즘에 일자리가 이제 대세여서 그 두 가지를 접목하는 차원에서 이 전통시장에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고객들도 젊은 사람들을 좀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청년들에게 또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경동시장 내에 청년몰을 좀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들,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임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맡기는 그런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아직 크게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지금 한 3년 정도 시작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청량리 역에다가 네. 한 100평 정도의 청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 지역에 있는 서울 시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서로 창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거기서 시간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예.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렇군요. 저희가 제공을 해서 예. 청년 일자리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창업의 뜻이 있는 청년들은 동대문구를 좀 찾아볼 그럼요. 필요가 좀 예,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이들 문제를 좀 얘기하셨어요. 예. 이 보육 문제. 예. 동대문구는 교육하고 보육 문제. 예. 이거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세계에서 최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젊은 엄마 아빠가 이런 출산율이 더욱더 저조해서 저희 동대문구는 이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동대문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세금이 들어오는 재정 자립도가 14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아이들 키우는 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한 5번째 정도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2번째로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세금은 14번째밖에 안 들어오지만은 저희가 2번째로 이렇게 지원 교육과 또 5번째로 보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얘기는 동대문구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아이들 공부시키기 좋은 동네로 이런 보육과 교육에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좀 경사가 좀 있었지요. 그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 공모 여기 또 선정이 되셔가지고 지난해에서 2년 계속 선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시는 그런 성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202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 저희 동대문에 있는 학교가 1위하고 6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학교일까요? 동대부고가 1위를 했고요. 동대부고가. 희경여고가 6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군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오랫동안 그 구정을 맡아오셨고 또 그 외에도 상당히 그 정적인 경력이 아주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분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버스 파업 문제도 얼마 전에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구청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 헌법에 맞는 그리고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사실은 그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헌법에는 지방자치가 없었습니다. 시장도 임명하고 도지사도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군수구청장도 다 임명할 때 만들어진 헌법 체계하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분권의 헌법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신 세금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세금은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나 동대문구 또 시골에 있는 도나 군 단위가 예산이 적어서 일을 참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전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중앙정부가 권한이 많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중앙정부가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권한을 배급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책임도 같이 묻고 이런 지방분권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 선거 출마했을 때 공약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60%를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가져오고 40%는 지방에 배분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예,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헌법이 개정이 안 되고 지방분권 개헌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실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맞는 적당한 그런 여러 가지 이 행정 행위를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또 시도지사가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의 권한을 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는 거죠. 예산도 그거 쥐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주 절대절명에 빨리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이런 권한은 결국에 말을 바꾸면 중앙정부의 큰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국가 외교 안보, 국방, 이런 환경, 좀 큰 일들을 좀 마시고 나머지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을 분산을 해서 일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동대문구도 지금 너무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물며 저 지방에 있는 그 시골 단위, 구글 단위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방분권 개헌이 빨리 이루어져서 실제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행정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제 기억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죠. 아니, 저는 서울시 회장을 서울시 회장을 하셨습니까? 서울시 회장.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왜 이걸 놓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지방분권 개헌하겠다 공약을 했고, 또 야당에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거 다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건 정치권이 가령 어려운 문제, 헌법 개정에 있어서 무슨 뭐 정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합의되어 있는 이 지방분권 개헌에만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지방분권 개헌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강력히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동력 하늘을 여는 동대문구에서 오신 유동열 구청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왔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량리 동대문 더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